예, 민주평화당의 전남 광양 곡성구례 출신 정인하고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 토론자로 참석했다가 이제 막 와서 그동안에 어떤 질의가 오고 갔는지 또 내용도 제가 사실은 아까 발표하시는 거 잠깐 듣다가 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나는 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훈 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정훈 원장님 자료만 살짝 좀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보다도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확장적 재정 기조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청신호가 아닌 적신호가 켜져 있다고 보거든요. 국제적으로 볼 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국제 유가 인상이란다든지 또 미중 무역 분쟁이란다든지 이런 여건이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거든요. 어저께 보셨지만 증권이 폭락을 했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란다든지 청년 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업자 증가란다든지 또 경기 선행 지수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매우 안 좋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IMF나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경고 등까지 이제 날리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세입이 가능할 것이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 많이 쓰는 것을 확장적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요. 재정학 교과서에서의 확장적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가계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서 세금은 덜 걷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부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지출을 늘리는 것을 이제 확장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정의 중에 저는 세금을 늘려서 그만큼 쓰자는 뜻이 아니고요. 재정 적자를 더 감수하더라도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으면 경기의 침체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제 위기가 1998년과 2009년에 매우 빠른 속도로 극복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요인은 환율이었습니다. 당시 그 98년 환율은 유명하게 1,200원이 2,400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2009년에도 혹시 엔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원 정도가 15원 정도로 그 한국 돈이 싸졌는데요. 당시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율에 기여한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환율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라에서의 생산이 돌아갈 이유가 수출이 잘 되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그럴 요인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재정 적자가 물론 이제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 국가 채무를 늘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건데 결국은 그게 저는 이제 국민 부담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 부담이 되게 되는데 과연 국민 부담을 간요시키면서까지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SOC 등을 비롯한 그 부동산 그 활성화 문제 이런 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SOC를 비롯한 그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 특히 이제 SOC를 비롯한 부동산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도 싫어하고 또 아이 낳기도 싫어하는 이런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 폭등 문제란다든지 이런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정부 투자가 곳곳에 개장됐을 경우에 좀 더 우려스러운데요. 최근에 이번 예산에 발표된 생활형 SOC는 상당히 보편적인 SOC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형 SOC 투자가 부동산과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번 의원은 이번 예산에 편성된 생활형 SOC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동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해왔지만 항시 주의 깊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역세권이 국가에서 어떤 노선을 잘 하다 보니까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 국가의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산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 환수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정부의 투자로부터 시작이 된 면이 있거든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인화 의원님, 아까 오늘 예산 설명회에서도 와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도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질의 순서입니다.